청취자님, 혹시 냉장고 온도를 딱 1도만 낮추면 평범한 과일의 유통기한이 무려 9배나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거기에 고기의 감칠맛까지 폭발하게 되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그건데요. 식품과학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꾼 빙온 기술에 대한 자료입니다. 네, 얼어붙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 0.1도의 온도 차이에서 세포들이 살아남으려고 경이로운 마법을 부리잖아요. 자, 이걸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차갑다라는 단순한 온도 조화를 넘어선 영역입니다. 이 빙온 현상은 단순한 보관법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차원의 이야기인 건가요? 생명체의 세포가 가장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동시키는 아주 치열한 생존 메커니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세포 차원의 생존 메커니즘이요? 네, 왜 빙온 기술이 식품에 그토록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함께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에서 제가 제일 먼저 시선을 빼앗긴 건 이른바 시간의 마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었어요. 고선도 유지화 현상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 중에서도 21세기 배의 실험 결과가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원래 이 배가 수분이 되게 많고 연해서 좀 까다롭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기술로는 저장 기간이 1개월, 길어야 2개월을 넘기지 못하죠. 보통 농산물은 나무에서 딴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수확 후에도 계속해서 호흡을 하면서 스스로의 양분을 소모하는 대사 활동을 이어갑니다.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네요. 네, 이 호흡 과정에서 노화가 진행되고 결국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냉장 온도인 1도에서 보관한 배는 시간이 지나면서 속이 막 붉게 변하고 신지가 물러져서 도저히 못 먹게 됐거든요. 당연한 결과죠. 근데 온도를 살짝 더 낮춰서 물이 얼기 직전인 영하 1도, 빙원 상태에서 보관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9개월이 지났는데도 껍질이 담록색 그대로였죠? 네, 방금 나무에서 딴 것처럼 옅은 녹색을 띠고 심지어 속은 아삭아삭했다는 거예요. 1개월짜리 수명이 9개월로 늘어난 건데 약간 시간이 멈췄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네요. 진짜요? 세포의 시간이 멈춰버린 느낌이었어요.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일반적인 저온 관리는 농산물의 호흡 대사를 어느 정도 늦추는 데 그치거든요. 네네. 하지만 동결 직전의 빙온 영역은 살아있는 세포가 얼어붙기 바로 직전의 극한 상태입니다. 그럼 세포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상사태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사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일종의 동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억제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과일뿐만 아니라 고기나 생선 같은 데도 똑같이 적용된다고요? 네, 절단된 생선이나 축육류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신선도를 측정하는 지표들 보니까 차이가 훨씬 명확하더라고요. 어떤 지표들이 인상 깊으셨나요? 그 단백질 부패할 때 나는 역겨운 냄새 원인 있잖아요. VBN이라고 휘발성 염기질소 수치나 고기 색깔이 칙칙해지는 메토화율 같은 거요. 아주 전문적인 지표들을 잘 보셨네요. 네, 그런 수치들이 일반 냉장이나 칠드 보관이랑은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기 내부에서는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에너지를 만들려는 혐기성 해당 작용, 즉 글리콜리시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리콜리시스요? 네, 이와 함께 다양한 효소 반응이 일어나고 부패균이 증식하게 되는데 빙온 환경은 이걸 거의 완벽하게 차단해버립니다. 물리적으로 꽁꽁 얼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맞습니다. 얼음 상태가 되지 않았을 뿐 세포의 노화와 부패 시계를 극한까지 늦추는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선도 유지 기술인 셈이죠. 그래서 과일의 당도나 산도, 비타민C 같은 것도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와, 여기까지 들으면 빙온 기술이 보관의 급한항인 건데 사실 제가 진짜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엄청난 기술이 무슨 완벽한 통제하에 개발된 게 아니라 엄청 뼈아픈 대실패에서 비롯됐다는 비하인드 스토리요. 위대한 발견 이면에는 항상 우연과 실패가 숨어 있기 마련이니까요. 21세기 배 장기 보관 연구 중에 일어난 일이죠. 네, 연구진들이 배를 어떻게든 오래 보관해보려고 막 애쓰다가 온도를 잘못 맞춘 거예요. 얼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한계점까지 몰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온도 조절 실패로 실험 다 망쳤다 이렇게 체념하고 그 배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완전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맛이 어땠다고 하던가요? 당시 가장 최신 보관법이었던 탄산가스 이용한 CA 저장법?
그 배보다 훨씬 엄청나게 달고 맛있었다는 거예요. 실패한 줄 알았던 과일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맛이 탄생한 거네요.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네, 이때부터 단순히 오래 보관하는 걸 넘어 빙온에서 식품의 감칠맛과 단맛이 폭발한다는 두 번째 마법, 고품질화 현상이 세상에 알려졌죠. 과일만 그런 게 아니라 생선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광어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살아있는 광어를 바닷물에 넣은 채로 온도를 빙온까지 서서히 내려서 재워두잖아요. 그걸 회로 먹으면 특유의 비린내가 싹 사라진대요. 비린내 대신 뭐가 남죠? 되게 기분 좋은 은은한 단맛이랑 깊은 바다 향기만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취자님, 이 원리를 아주 오래전부터 삶의 지혜로 써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누이트족의 물범 사냥 이야기군요. 네, 캐나다 북부 빙설지대에 사는 이누이트족 사례인데요. 그들의 보관법은 현대과학의 빙온 기술을 자연 상태에서 완벽하게 구현한 정말 놀라운 사례입니다. 보통 이누이트족이 사냥하면 고기를 당연히 꽁꽁 언 얼음 위에 올려둘 것 같잖아요. 생육이 어는 온도가 영하 2도 전후니까 얼음 위에 두면 돌덩이처럼 완전 동결이 돼버리죠. 그렇다고 그 눈이 굳어 얼음처럼 된 아이스반 바로 밑 진눈깨비 상태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영하 3도에서 4도 정도거든요. 고기가 부분적으로 얼어붙으면서 육즙 안의 미네랄 성분이 물에 녹지 않는 불용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맛이 끔찍하게 없어지는 건 물론이고 이걸 주식으로 먹어야 하는 이누이트족 건강에도 엄청 나쁜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정말 절묘하죠. 네, 두꺼운 얼음을 깨고 그 밑으로 흐르는 해수에 고기를 끈으로 달아두잖아요. 바닷물 온도가 딱 영하 2도 부근이거든요. 맞아요.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이라 완전히 얼지는 않으면서도 가장 차가운 완벽한 빙온 환경인 겁니다. 고기가 얼지 않은 상태로 숙성되면서 감칠맛이 폭발하는 자연의 레시피를 찾아낸 거죠. 근데 대체 세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극적인 맛의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생명체의 세포 입장에서 0도 이하 빙온 영역은 얼어 죽느냐 살아남느냐 사활이 걸린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극간의 생존 게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체내에 자기만의 부동액을 만들어서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엔진 안 얼게 넣는 그 부동액 같은 거요? 네, 빈결점을 낮춰서 세포 파괴를 막아주는 방어 기제인 거죠. 세포가 스스로 부동액을 만든다니 너무 놀라운데요. 그 주성분이 도대체 뭔가요? 놀랍게도 그 부동액의 주성분이 바로 당류와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이면 감칠맛 내는 성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단맛과 감칠맛으로 느끼는 바로 그 성분들이죠. 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 식탁 위에서는 최고의 미식으로 바뀐다니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역설적이지만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죠. 이 원리가 가공식품에도 적용된다는 데이터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면류 숙성 실험 데이터가 있었죠. 네, 국수 같은 면류를 빙온에서 숙성시켰더니 면발 쫄깃해지는 건 기본이고 화학적 변화가 뚜렷하더라고요. 아미노산 수치가 어떻게 변했나요? 감칠맛, 단맛 내는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산, 알라닌 같은 건 훌쩍 늘어나고 쓴맛 내는 로이신, 이소류신은 확 줄어들었대요. 맛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완벽한 설계도네요. 빙온은 단백질을 미세하게 분해해서 맛을 내는 저분자 물질을 극대화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의문이시죠? 아무리 세포가 부동액을 만든다 쳐도 꽁꽁 얼린 게 아니면 결국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딱 좋은 거 아니에요? 식중독균 같은 거 퍼질까 봐 무섭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보통 온도가 높으면 미생물이 번식한다는 게 상식이니까요. 오히려 부패 위험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썩지 않는 거죠? 빙온 기술의 세 번째 핵심인 미생물의 선택적 활동을 이해하시면 그 걱정은 기회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미생물의 활동이 선택적이라고요? 네, 이 빙온 온도에서는 미생물들의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거든요. 생태계가 뒤바뀐다는 건 어떤 균은 죽고 어떤 건 살아남는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0도 이하 미동결 빙온 영역에서는 식중독 유발 병원성 세균이나 유해 미생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억제됩니다. 나쁜 균들은 맥을 못 추는군요. 반면에 신기하게도 우리 음식 풍미를 향상시켜주는 유산균이나 효모 같은 유익균들은 이 추위에서도 거뜬히 생존해서 발효 활동을 이어가죠. 나쁜 균은 죽고 좋은 균만 살아남는 마법이네요. 맞습니다. 선택적 발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세균제나 방부제 없이도 안전하게 숙성이 가능한 거군요. 수산 반죽 제품 사례가 딱 그거였어요. 꽁치나 정어리 같은 다획성 어죽 말씀이시죠? 네, 한 번에 엄청 잡히는 생선들은 금방 상하고 비린내 심해서 어묵 만들기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생선 사례에 효모 섞어서 빙원해서 숙성했더니 고질적인 비린내가 싹 사라졌대요. 게다가 감칠맛 성분인 이노신산이 듬뿍 증가했다고요. 옛날부터 한겨울에 잡은 생선이 제철 맛이 난다고들 하잖아요. 자연의 추위로 유해균 잡고 유익균 살렸던 과거의 지혜를 과학으로 재현해낸 겁니다. 와, 고선도 유지화에 감칠맛 끌어올리는 고품질화, 그리고 미생물 제어까지 진짜 경이롭네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일상적인 요리에서 겪는 골칫거리를 해결해주는 빙온에 숨겨진 마스터키가 있거든요. 맞아요. 요리할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바로 가열 불균일 형상이잖아요. 겉은 타고 속은 차갑거나 수분 빠져서 푸석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네, 이 문제가 빙온 기술 만나면 해결된다는데 대체 물의 어떤 성질이 변하는 건가요? 해답을 찾으려면 식품 속 수분의 세 가지 형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결합수, 준결합수, 그리고 자유수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는 똑같은 물인데 다 다른 건가요? 첫째로 결합수는 식품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랑 아주 단단히 결합된 물입니다. 열풍 건조로도 안 날아가고 영하 30도는 돼야 겨우 어는 질긴 수분이죠. 아, 겨울철 나무가 꽁꽁 얼어도 안 죽고 봄에 싹 틔우는 게 그 결합수 덕분인가요? 아주 훌륭한 연결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지켜주는 물이죠. 두 번째 준결합수는 단맛이나 감칠맛 성분을 녹여 안고 있는 중간 형태물이고요. 마지막 자유수는요? 자유수는 결합하는 힘이 아주 약해서 조금만 열을 가해도 홀쩍 날아가 버립니다. 요리할 때 음식이 퍽퍽해지는 게 이 자유수가 제멋대로 증발하기 때문이죠. 근데 식품을 빙온 상태에 두면 이 물들이 완전히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죠? 시차열 분석이나 전자현미경 관찰을 보면 쉽게 날아가던 자유수와 맛을 품은 준결합수가 식품세포 구석구석 미세한 틈새까지 파고듭니다. 그래서 식품 전체 수분이 완벽하게 균일해지는 현상, 자료에서는 빙원 윤택 효과라고 부르더라고요. 밀가루 반죽을 예로 들면 시각적으로 아주 명확해집니다. 일반 냉풍으로 말린 반죽은 겉만 빨리 말라서 쩍쩍 갈라지잖아요. 네, 근데 빙온에서 건조한 반죽은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틈새 하나 없이 수분이 꽉 차서 윤기가 반짝반짝 흐릅니다. 진짜 고급 수분 앰플 잔뜩 머금은 피부 같네요. 수분이 촘촘하니까 열을 가할 때 열 전도율이 일정해져서 가열 불균일 문제가 사라지는 거군요. 실생활 응용 사례들 보면 파급력이 엄청나죠. 밤 삶을 때 시간 엄청 걸리는데 3주 빙원 처리한 밤은 딱 50분만 삶아도 폭신하게 푹 익고 단맛도 확 강해진대요. 조리 시간 단축과 품질 향상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커피 원두도 인상적이었죠. 맞아요. 커피생도 빙온 숙성하면 열 고르게 전달돼서 로스팅 완벽해지고 달콤한 향 내는 케톤, 알데히드 성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요? 제과점 팥소 만들 때 원료 콩 빙원 처리하면 삶는 시간 무려 20분, 30분 단축되고 단감 깎아 곶감 만들 때 로스율도 확 줄였다고 하니 산업적 가치도 큽니다. 진짜 엄청나네요. 전체적인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우리가 논의한 이 놀라운 현상들이 결국 빙온 윤택 효과 하나로 귀결됩니다. 아, 윤택 효과가 모든 것의 뿌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수분이 세포 구석구석을 채워주니 활성이 유지되는 고선도 유지화, 그리고 감칠맛 만들어내는 필수 촉매 역할하는 고품질화. 그리고 수분이 세포에 꽉 결합해서 곰팡이나 유해균이 마실 물이 없어지는 미생물 억제 효과까지. 맞습니다. 빙온의 3대 효과를 완성하는 핵심 원동력이 바로 이 수분의 재배치 현상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청취자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트에 가서 저녁거리 고르실 때 온도의 경계가 만드는 이 섭리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극한의 추위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식재료의 생존 본능이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단순한 냉장 기술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네, 그런데 오늘 탐구한 자료 맨 마지막에 아주 짧지만 강렬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능성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 그게 뭐죠? 바로 이 빙온 윤택 효과가 의료, 미용, 화장품 분야로 폭넓게 응용될 수 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음식 이야기하다가 미용 의료라니 어떤 연결고리인 건가요? 만약 세포를 얼리지 않고 수분을 꽉 채워 생명력을 극대화하는 이 기술이 인간의 세포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인체 피부 세포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획기적인 안티에이징 화장품이나 이식용 장기 세포를 기존보다 훨씬 더 오래 생존시키는 기술로 이어진다면 인류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죠. 와, 주방 냉장고 속 원리가 생명 연장과 안티에이징 열쇠가 될 수 있다니 진짜 소름 돋네요. 음식의 세포를 다루는 기술이
결국 인간을 살리는 기술로 이어지는 셈이죠. 네, 오늘 살펴본 이 경이로운 지식들이 청취자님의 일상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길 바랍니다. 일상 속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찾은 이번 심층 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호기심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